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 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12년 특례, 겨울방학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외국민 전형은 국내 수시 전형보다 입시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돼요. 빠르게. 왜? 당장 7월에 원서를 써야 되고, 그럼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이 불과 7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서류 준비도 해야 되고 지필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원서 준비에 대한 자료들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에서 진행하는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의 지필고사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 보시는 내용은 3년 특례의 전형의 유형을 봐요. 3년 특례 전형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 두 번째는 지필고사 대학, 세 번째는 면접고사 대학,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고,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서류평가 전형이나 면접고사 전형이 좀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도 귀국자들, 분들을 볼 때는 중도 귀국하신 분들은 지필고사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서류평가 전형의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고 많은 분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렸죠. 서류평가 전형이 원서 지원이 가장 간단하잖아요. 지필고사 전형처럼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지필고사를 미리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할 필요 없고, 고등학교 때 취득한 GPA 성적과 기타 서류들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니까, 더군다나 면접이 있는 전형도 연세대나 고려대만 면접이 있고 나머지 대학은 면접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를 희망하죠. 또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류평가 전형이 원서 지원이 간결하고 희망대학들이 대부분 몰려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나 한국외대 또는 국민대학교, 또 작년도에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로 넘어간 숭실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 대표적으로 건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숙명여대, 이런 대학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필고사의 준비 기간도 매우 짧아졌고, 또 지필고사의 합격 컷도 낮아졌고, 경쟁률도 좀 낮아졌기 때문에 지필고사 전형이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또 지필고사를 준비하게 되어진다? 내가 만약에 자연계다. 그러면 수학, 영어를 지필고사를 준비하게 되고, 여기다가 공부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죠. 수능 최저를 충족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약대를 가거나 의대를 가거나 수의대나 한의대를 갈 때 매우 유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국내 대학의 의학 계열에 합격하는 가장 좋은 루트가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 대학을 가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지필고사가 공부가 확장이 되어지면 최초 단계에서는 경희대나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를 목표로 삼지만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아주대 의대나 인하대 의대 또는 건국대 수의대로 확장이 될 거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단국대나 아주대, 인하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홍익대학교, 세종대학교, 항공대학교 등이 있는데, 이런 대학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100분위가 한 87% 이상의 대학들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학업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례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서류 전형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필고사 전형이 매우 유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 준비가 좀 안 돼 있다, 나는 지필고사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서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처음으로 보시게 되어지는 지원 현황은 2022, 2023, 2024
3개년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의 경쟁률을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부터 동덕여대까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지점의 경쟁률이 높죠.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학교가 11.55,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10.44, 한양대학교가 9.93,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8.48이기 때문에 이 4개 대학이 경쟁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제 하위 구간으로 가면서 경쟁률은 다소 낮아지는데 특히 우리가 경쟁률이 많이 급등한 지점이 이화여대 같은 경우를 보면 2022학년도에 이화여대 경쟁률이 3.77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필고사를 실시하다가 2023년도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가면서 경쟁률이 6.16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모집 요강이 변경이 되어진 2년 차인 2024학년도로 가면서 경쟁률이 다소 안정이 되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5.57로 변경이 됐고요. 한국의대도 보시는 것처럼 5.30의 지필고사 전형에서 8.36으로 바뀌었죠. 바로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면서 경쟁률이 급등했고 그리고 2년 차에는 7.56으로 경쟁률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서류평가에서 지필고사로 바뀌면서 3.77에서 5.57로 경쟁률이 올랐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결국은 지필고사 전형보다는 서류평가 전형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서류평가 전형을 선호하는 이유 1번. 첫 번째는 원서 지원이 간결하다는 거. 자기소개서를 쓸 필요도 없다는 점. 두 번째는 뭡니까?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다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려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 예전에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해도 수시 6개 중에서 6개의 원서 지원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서류평가 전형에 한 3개나 4개 정도 쓰고 그 다음에 2개나 3개 정도를 지필고사를 꼭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필고사의 입결이 높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부터 동국대학교까지가 서류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지필고사를 따로 준비하지 않을 이유들도 있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숫자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경쟁력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지필고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은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기는 쓰지만 중앙대학교 이하의 대학의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화여대, 한국외대, 숭실대, 국민대 정도의 라인 또는 서울여대나 동덕여대 라인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SAT 점수나 토플 점수나 AP라든가 이런 성적들이 높지 않거나 IB 디플로마의 성적이 높지 않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일부 원서를 쓰면서 지필고사를 병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지필고사 실시대학의 경쟁률을 보시면 경희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단국대학교까지를 봐요.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를 보니까 건국대, 동국대학교가 경쟁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가 좀 높네요. 6.31.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가 7.24니까 경쟁률이 높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왜 이렇게 아주대학교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까? 요 점이죠. 바로 이 경쟁률이 높고 낮은 이유들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필고사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필고사 일자가 중복되어지는 여러 개 학교는 경쟁률이 낮고 그 다음에 중복되어지지 않는 학교인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평균적인 경쟁률이 대부분 5대1 정도, 4대1 정도의 경쟁률이에요. 서류평가 전형의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10대1, 11대1, 9대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지필고사의 경쟁률은 경희대학교가 5.17, 동국대학교가 7대1, 홍익대학교가 5대1, 그 다음에 숙명여대가 3.72, 세종대학교가 6.31이고 성신여대가 4.6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필고사의 경쟁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지필고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느냐? 그거는 2024학년도의 전형 일정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특히 올해 2023년도에 봤었던 지필고사 일정에서 보면 7월 13일에 단국대, 항공대, 한양대 에리카가 지필고사 일자가 중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분산이 되겠죠. 경쟁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7월 14일에는 세종대학교만 면접을 봤어요. 지필고사를. 그러니까 세종대학교,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아주대학교 이 4개의 학교는 어떻게 된다?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가 해당 나라의 한 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는 경쟁률이 높은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쟁률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특히 건국대, 동국대, 세종대, 아주대 이 학교들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필고사의 일정의 중복대학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와 중복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경쟁률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마도 2025학년도 내년도에도 대부분 지필고사 일정은 비슷하게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일정이 전년도에도 유사했기 때문에 아마 일정은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출제 범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가 자연계다 라고 한다면 수학과 영어 지필고사를 보죠. 물론 자연계 중에서도 영어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 수학 한 과목만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고 또 마찬가지로 인문계열에서도 영어 시험만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 과목을 보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성취도가 되게 높아질 거예요. 등급 컷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라고 한다면 수학과 영어, 그 다음에 인문계라고 하면 국어와 영어를 필수적으로 하게 될 거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처음에 지필고사를 준비한다 라고 하면 지금은 어느 대학을 목표로 삼느냐? 나는 건국대를 목표로 삼는다. 경희대학교를 목표로 삼는다. 동국대학교를 목표로 삼는다. 목표를 정하고 수학이나 영어, 국어나 영어 시험을 먼저 준비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취도가 쌓이면 그 다음 단계의 목표는 아주대 의대나 인하대 의대나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목표로 삼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공부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지면 수시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해서 물론 특례 전형에서 동국대학교 와이즈처럼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한의대 또는 의대가 있죠. 수능 체제를 충족해서 대학을 간다라는 방향으로 설정하시면 좋기 때문에 결국 지필고사는 지필고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단국대, 아주대 또는 뭐 한양대, 에리카, 동국대로 한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필고사를 공부를 통해서 의학 계열까지도 확장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일찍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국대학교는 지금 보니까 수학의 출제 범위가 수학,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예요. 그렇죠? 단국대학교는 확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는 확통과 미적이 반영이 되고요. 건국대학교도 미적과 확통이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국어 영역에서 보니까 언어와 매체가 반영이 되어지는 게 단국대학교가 언매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언매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는 고전문학이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도 고전문학은 제외가 됩니다. 영어는 대학들마다 출제의 범위가 좀 다 달라요. 그렇죠? 독해의 비중을 많이 두는 학교들, 그 다음에 어휘나 어법의 비중을 두는 학교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어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어법과 어휘에서 합격생들까지의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구간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필고사를 처음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적합한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재외국민 전형의 특징은 학생들마다 수준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요. 그쪽 공부하는 나라나 학교의 특징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지필고사의 수준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희대 반이라고 해서 경희대 반 학생들끼리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수준 차이가 안 맞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경희대 반이라는 게 경희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그냥 모여있는 것 뿐이지 경희대를 갈 실력이 되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반을 꾸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필고사는 특히 특례가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특징들 때문에 그래서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특례의 수업은 첫 번째는 특례 윈터스쿨 종합반의 수업이 있습니다. 종합반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취약 과목 1대1 클리닉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해요. 자연계 그러면 수학과 영어의 1대1 개인 수업 플러스 수학과 영어의 그룹 수업을 같이 편성해서
진행하고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매달, 매주 실제 모의고사, 학습관리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학원에 오전에 8시에 와서 저녁에 10시까지 또 거리가 머신 분들은 오전에 9시에 와서 저녁에 9시 정도까지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전체적인 학습관리와 1대1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겨울방학이 약 2달 정도 되기 때문에 2달 정도 동안의 공부를 좀 끝내야 되죠. 그리고 이 겨울방학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올해 입시에서 생각보다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재수를 하게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진행하셔야 되는 시기죠. 특히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은 충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7월에 원서 접수하시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합격자 발표가 났다면 그러면 사실상 내가 재수가 결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바로 요번에 1월 2일서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취약 과목 독학세수반이라고 해요.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학습관리 1대1 맞춤형 수업과 그룹 수업을 진행하는 겨울방학 윈터 프로그램, 또 재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학습 관리를 진행을 하면서 나는 수학만 또는 국어만, 나는 영어만 1대1 개별 수업이나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해서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면 취약 과목 독학세수반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학생 맞춤형 특례, 지필고사 이 반을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한 반에 그냥 여러 명을 모아놓고 이화여대 반 또는 뭐 숙명여대 반 또는 뭐 건국대 반 또는 경희대 반 이렇게 반으로 구성하다 보면 학생들끼리 수준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 1대1 개별 수업, 소수 수준별 수업 학습 관리 프로그램으로 짧은 기간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모집의 대상은 예비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재수생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학원에 직접 오셔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죠. 특히 이제 윈터스쿨 프로그램이나 재수 프로그램은 직접 오셔야 되겠지만 화상 수업도 가능합니다. 현재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학원까지 직접 오시기 어렵고, 하지만 지필고사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줌을 이용해서 저희 하이퍼립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직접 1대1로 개인 과외식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5월 정도나 6월 정도 돼서 그때 국내로 들어오시면 학원에서 다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는 학생 맞춤형 수업이에요. 집단식 수업은 안 됩니다.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학생 맞춤형 수업인데 이 수업만으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결국은 학습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에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치동에서 한 20년 이상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또 전공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특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학습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첫 번째 학생들이 오게 되면 학생들이 테스트를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의 능력에 맞게끔 수업의 내용, 수업의 교재,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간, 월간 모의 테스트를 실시하고요. 스터디 플래너나 메모리 매핑을 통해서 학생이 공부하는 내용을 매일 관리하고 상담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합니다. 또 학원에 오면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또 회수 관리해서 학생들이 공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사나 기숙 프로그램들도 가능해요.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나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학원 근처에 기숙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 맡겨주시면 숙식이 모두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일일의 학습량을 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주기적인 학습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 남지 않은 특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입시 컨설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3년 특례나 12년 특례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한 심사, 두 번째는 서류 검토를 통해서 또는 학생에 대한 학업적인 능력들의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 지원 대학과 결정을 하는 과정도
제가 직접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 대한 겨울방학 특강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예비고등학교 1학년, 고2,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또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들. 사실상 8월이나 9월에 벌써 입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올해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오랜 기간을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으니까 1월 2일서부터 진행하는 윈터스쿨 프로그램, 특례 재수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직접 오셔서 수업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화상, 줌 수업도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레비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